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잇따라 출석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닛맨3의 개량 사업을 언급하면서 2023년 첫 시험 발사 계획을 밝혔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괌과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 본토에 대한 확실한 방어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의 2022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 심의 청문회에 출석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의 주력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닛맨3 개량 사업인 지상배치 전략 억제 전력 GBSD 개발 중단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The evaluation of the GBSD is something that we will do as a part of or in the context of the nuclear posture review, and we'll take a deliberate and earnest look at where we are and where we need to go in the future. 그러면서 지속적인 평가를 할 것이며 첫 시험 발사는 2023년 계획대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GBSD 예산은 국방부의 우선순위에 계속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BSD를 포함시키는 핵 삼축 체계의 재구성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GBSD 사업에 대한 지연 없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미국 본토 방어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그 어떤 나라도 하와이와 괌 방어 예산이 새 국방 예산안의 우선순위에 없다고 해서 이 지역들이 방어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tiered capability in the Pacific arrayed explicitly to defend U.S. territor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inland and Hawaii, Guam, and our allies and partners are very well defended. So I don't want anyone to misinterpret that. 밀리 의장은요, 태평양에서 중국과의 전쟁이 발생할 경우 장기전을 유지하는 것은 도전이 될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군사 충돌을 억제하고 경쟁을 유지하는 것이지 충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과의 접촉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리선권 북한 외무상의 담화에 대해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리선권 외무상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외교에 여전히 열려 있으며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날 리선권 외무상의 담화에 대한 VOA의 입장 논평 요청에 미국의 입장은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답한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의 대화 재개 희망에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은 변함이 없으며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23일 담화를 통해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김여정 부부장은 22일 미국이 북한의 대미 입장을 흥미로운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잘못된 기대라고 북한 매체를 통해 밝혔습니다. 오는 25일은 한국전쟁 발발 71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승리가 한국전쟁이 남긴 유업이라면서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은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는지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흥남 철수를 도왔던 한 참전 용사는 공산 독재 정권 치하의 모든 북한 주민들이 한국인들처럼 하루속히 자유와 번영을 누리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침략으로 한국전쟁은 벌어졌습니다. 이듬해부터 F-84 전투기를 몰고 100회 이상 출격해 한국전쟁에서 수많은 전공을 세웠던 유진 맥클링 주니어 전 대령, 미국 공군 제49 폭격비행단 소속으로 수많은 공중전에 투입되면서 공산군의 주요 시설을 폭격해 불사조란 별명을 얻었고 수훈비행 십자 훈장도 받았습니다.
맥클린 주니어 전 대령은 전후 64년 만인 지난 2017년 한국을 다시 방문한 뒤 큰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outh Korean people have done a marvelous job in developing their own democracy. I'm very proud of the fact that I served there to help get you started and keep you free of communism. 올해 96살인 맥클린 전 대령은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지금도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민들을 보면 누가 한국전쟁에서 승리했는지는 명확하다며 이런 승리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2달여 만에 부산에 도착해 낙동강 전투와 인천 상륙작전, 장진호 전투를 벌였던 워렌 위더한 전 미군 해병대 대령. 34년 동안 미국 해병대에 복무한 이 백전 노장은 영하 30~40도의 혹한 속에 중공군과 싸웠던 장진호 전투와 북한 피난민들의 탈출을 도왔던 흥남철수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특히 수많은 북한 피난민들은 자신의 친구였다며 이들이 아직도 공산주의 독재 정권 치하에 있다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면서 이들도 한국을 눈부시게 발전시킨 한국인들처럼 자유와 번영을 하루빨리 누리길 바란다고 위대한 전 대령은 말했습니다. I landed on August 2nd, 1950 in Korea. And at that time, Korea was a very desolate country, very, very poor. I have now been back several times, and I am very, very, very impressed with the energy, the enthusiasm, the intelligence of the Korean people. 미국 육군 제3보병사단 소속 포병장교로 38선에서 중공군과 치열하게 싸웠던 레리 카이나더 전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장은 한국전쟁은 잊힌 전쟁이 아닌 잊힌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legacy and my feeling is it needs to be spread broadly across the United States that we did something good, that the Korean War is not the forgotten war, it's the forgotten victory. 카이나드 전 회장은 전쟁의 참혹함과 폐허 속에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이 자랑스럽다면서 이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치른 희생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계속 알리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에 의해 포로로 붙잡혀 평양에서 전사한 뒤 송환된 신원 미상의 미군 참전용사 유해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미국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밝혔습니다.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1950년 7월 미국 육군 29 보병연대 1대대 D중대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필립 후가커 일병의 신원을 치과 분석과 인류학적 유전자 감식법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후가커 일병은 소속 부대가 당시 경상남도 함양군 안이면 일대에서 북한군의 기습을 받은 뒤 실종됐으며 북한 인민군에 의해 포로로 붙잡혀 서울로 옮겨졌다가 나중에 평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가커 일병의 유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이뤄진 뒤 1954년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 중국이 맺은 전사자 송환협정에 따라 반환됐고 이후 하와이 펀치볼 국립묘지에 무명 용사묘에 안장됐다가 추가 감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으며 다음 달 가족이 있는 미시간주 리보니아시에 안장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거듭 일축하는 가운데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중국과 관계 강화에 나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소장은 23일 VOA에 북한이 최근 중국과 우호 협력 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나선 것은 지정학적 이유보다는 생존을 위해서라며 북한은 미국이 중요한 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영리하게 간파하고 중국으로부터 식량 지원과 코로나 백신을 최대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도 23일 VOA에 최근 북중 밀착 행보에 대해 북한이 중국과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생존에 필수적이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식량난을 인정하고 노동당 회의가 여러 차례 열리는 것은
내부적 혼란이 있음을 나타내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지원은 핵심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원조를 얻기 위해 중국 카드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비핵화 대화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며 심지어 북한은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